자, 그 다음 거는 12강 1번인데, 이거 물론 지금 니네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건 아는데, 내가 상황을 서준이한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면서부터는 니네 시험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 갖고 서술형 준비들을 좀 같이 할 거야. 자료를 좀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자. moral outrage. outrage 하면은 이게 뭐냐면 분개, 분노 이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도덕적 분노라는 것은 하고서 비동사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that. 이건 뭐 너무 많이 했지.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얘가 얘다 이렇게 가니까 자 도덕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도구래 도구. 어떤 도구냐면 motivate people to punish wrongdoers. wrongdoers야. 합성어죠 얘도. wrongdoers. wrong, 잘못된 do,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포인트가 요 도덕적 분노는 궁극적으로다가 나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Even at cost or risk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들 스스로를 대가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 분노라는 거야. 그리고 이 자체가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야. 여기에다가 조금씩 그냥 살만 붙여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 문장이라는 거 체크 하나 해 두시고 It is a commitment device인데요. 우리가 이제 commitment는 두 개가 있죠. 전념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이라는 뜻도 있는데 약간 성향은 여기는 글의 내용상 이게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it은 moral outrage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전념의 장치래. 전념의 장치. 뭔가에 전념하려고 하는 장치. 당연히 어디에 전념을 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나쁜 놈 벌 주겠다라는 것.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동격이 나오죠. something인데 뭐냐면 commit people to punishment. 그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념의 장치래. Even though, 비록 trying to punish someone can be, 즉 다른 누군가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can be dangerous,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저 새끼만큼은 꼭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념의 장치가 outrage라는 거예요. 자, when we witness unjust harm, 우리가 어떤 불공정한 피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whether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 or obvious cheating, we have an embodied physical rea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embodied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내재화된? 그 정도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난다라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읽어보면. 잘 봐. 자, 우리가 어떤 불공정한 피해라는 걸 목격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야. commit는 뭐예요? commit. 여기서는 뭘까? 동사일 때는 그치. 여기서는 저지르다. 즉 개인적인 violence 하면 폭력, 어떤 개인적으로 사람 사이에 폭력이라는 것을 저질렀거나 obvious cheating,
명확한 속임수를 저지른 그 사람. 이 사람, 이러한 불공정한 피해, 이거를 목도하게 됐을 때 We have an embodied physical reaction. 우리는 내재화된 신체적 반응이 나온대. 그러면서 요게 예시예요. 자, 예를 들어서 We get angry. 우리가 빡치게 되면요. Our blood pressure spike.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Our heart beats faster.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thirst for. 뭘 갈구하게 되냐면 retribution이라는 걸 갈구하게 된다. 이거 밑에 나와 있어. 뭐래? 그냥 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누구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말하는 거. retribution. 그냥 누구 반대로, 아니, 누구랑 같다. 뭐 반대겠어. 뭐가 같겠어요. 그냥 이거죠, 이거. 벌 주는 거. 그냥 요렇게 온 거야. 내가 저 자식을 꼭 처벌하고 말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갈구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I'll lead us to ignore. 이제 요게 여러분 거는 recognize로 돼 있을 건데, 이거 지금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ignore the irrationality인데, 우선 irrationality 하면은 비합리성이 되죠. 그 다음에 risking our own safety to punish someone.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가 ignore이어야 되느냐? 해석을 해보자, 이 얘기야. 자, 분노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게 만듭니다. 뭘 무시해? 비합리성. 어떤 비합리성이냐면 누군가를 처벌하고자 내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러한 비합리성. 이것을 무시하도록 한다고. 돌려 말하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걸 묵살시키게 만든다라는 얘기여야 내가 그 새끼를 꼭 뭐 하겠다가 돼. 처벌하겠다가 될 거니까 저기는 recognize가 아니라 ignore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결론상 이 문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야, 그냥 이 말. 내가 위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 자식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저기에 ignore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라고. 여기까지는 되셨어? 오케이? 이제 잘 봐봐. 이 글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도덕적 분노에 대해서 두 개를 얘기해. 첫 번째가 심리적 요인을 얘기하거든. 얘가 그 심리적 요인이야. 요게. 이거를 하나 써놔. 우리는 도덕적으로 분노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다가 내가 위험에 빠져도 저 새끼는 무조건 때려 죽인다. 가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재미있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 됐시요? 오케이. 자, in any single situation,
there is rarely야, rarely. 거의 뭐뭐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immediate 하면 여기서는 즉각적인. 자, 즉각적인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게 됐을 때? met out punishment. 자, 처벌이라고 하는 걸 집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there is a real risk. 어떤 실질적인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뭐시기냐? 그 드라마 뭐냐? 슬기로운 감방생활 봤냐? 하여튼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 진짜 있는 드라마야. 드립 아니야 이거는. 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원래 직업은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야. 그리고 이제 드라마 시작 포인트 상으로는 곧 메이저 리그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애야. 그래서 뭐 우리로 따지면은 분야는 좀 다르지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손흥민 같은 그런 애인데 얘가 이제 감방을 가는 거야. 죄목이 살인죄야. 그럼 멀쩡하게 있는 애가 뭐 연봉 수백억씩 버는 애가 재미삼아 사람 죽이진 않았을 거고 이게 뭔 상황이냐면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 근데 어느 날 여동생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뭐 뻔하죠. 그래서 우연히 여동생 집에 방문했다가 도둑놈이랑 맞이하고 나서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그 도둑놈을 죽여. 근데 당연히 이건 정당방위다 성립될 거다 해서 그냥 얘도 뭐 시간 조금 지나고 뭐만 하면 되겠거니 하고서 법정 공방을 딱 갔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과잉이었다 이거, 과잉.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기준이 뭔 줄 알아? 위해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해야 돼.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와도 걔가 나한테 어떤 신체적인 뭘 가하기 전까지는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걔가 나를 칼을 찔렀어. 근데 내가 운이 좋아서 안 죽었네? 그 나도 이제 걔한테 정당방위로 걔한테 칼질을 했는데 걔가 죽잖아. 그러면 살인죄야, 살인죄. 되게 좀 하여튼 봐. 했다고. 씨발 저 새끼 내 여동생 막 겁탈하려고 그러고 돈 뺏으려고 그러고 널 퍼니쉬 하겠다. 근데 까딱 잘못했다가 죽었다니까? 그 도둑놈이. 그래서 메이저리그 가야 될 야구 선수가 살인죄로 감방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처럼 진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정말로. 이거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 우리나라에도 여자 연예인 중에 나나라고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그거 알아? 기사 봤어? 그죠? 집에 진짜로 강도 쳐들어갖고 정당방위 했는데 그 미친 도둑놈의 새끼가 맞고소했잖아. 과잉 대응했다고. 그잖아? 야, 네가 처벌이라는 걸 집행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너한테 어떤 즉각적인 개인적 이익이 거의 없어. 아주 심하면 진짜 리스크라는 게 도살일 수도 있는 거야. Because 왜냐면 자, person You are serving justice against인데 이거는 그냥 단어처럼 기억해. 네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돌려 말하자, 네가 처벌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could lash out at you, 직역을 하면 너한테 채찍질을 가할 수 있고, 돌려 말하면 너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get revenge in the future, 미래 어느 시점에 네가 보복이라는 걸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라고. 됐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부터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이 분노라는 건 누군가를 처벌하고자 했을 때 내 스스로의 안전이라는 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비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딴 건 그냥 뭐 해버린다고?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야. 이런 걸 무시할 만큼 우리는 뭐 돼 있다라는 거냐면 커미트먼트 돼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그냥 폭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쟤를 반드시 처벌하고 말겠다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비합리적인 부분까지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됐죠?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일 거야, 그냥. 여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오케이. 다시. 자, 이 글 전반부는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심리적 요인. 요까지, 이거. 내가 때려 죽어도 저 새끼, 내가 죽어도 저 새끼 같이 죽인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처벌 집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제시해 줬어. 자, 그럼 질문. 이거대로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야, 너 까딱 가다가 네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 까딱했다가 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But 그런데도 the powerful feeling of outrage, 분노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강력한 요 심리적 요인이 우리로 하여금 forget, 잊게 만들더라 이거야. 잊게 만들더라. 뭘 잊게 만들어? This unfavorable valuation.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unfavorable evaluation이 뭐야? 이거야, 이거. 그냥 요 맥락. 처벌을 집행념에 따라서 너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 자체를 forget, 잊게끔 만들며 get involved in a situation,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be better of ing죠. 자, 네가 avoid, 회피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상황에 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럼 얘도 뭐일 거야? 네가 회피함으로 인해서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럼 얘도 결국에 그냥 뭐라고 보시면 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얘도 사실은 이거겠지. 그러면 지금 이 버디는 문장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까딱하면 굳이 걔 처벌하겠다고 했다가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꺼져. 나 그래도 뭐 할 거야? 이거 할 거야가 된다고. 됐어?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글은 처벌에 대한 어떤 입장이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거야. 그리고서 마지막에 나와, 이게. 아주 간단하게. 자, 과학이라는 게 뭘 밝혀냈냐면요. 이걸 밝혀냈대. 자, 이러한 식의 feeling, 이러한 식의 forgetting이 essential하다 이거야. 뭐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Maintaining a cooperative society.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긍정적 영향은 뭐냐면 이건데 우선 써봐. 이게 조금 어이가 없거든. 너무 생뚱맞아. 협력적 사회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감정이 필수적이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심리적 요인과 이러한 잊혀짐. 이게 왜 나와? 아니 도대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 협력이라고 한다라는 건 뭐 서로가 도와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일 건데 이걸 어디에 봐도 뭐 누가 누구를 돕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 잘 봐. 이건 그냥 지극히 내 판단이야. 근데 나는 이거 외에는 뭔가 따로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어. 왜냐면 왜 이 사람이 협력적 사회를 유지시킨다라는 원인을 따로 얘기해 놓진 않은 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거야. 뭔 말이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 입장에서 B라는 애가 잘못한 짓거리를 했으면 빡이 쳐서 얘를 뭐 하고 싶어지지? 처벌하고 싶어서요. 됐어? 근데 C는 안 그럴까? 느낌 와? 응. 내가 얘를 보면 빡치니까 처벌하고 싶은데 C는 그럼 사람이 아니야? 우리 모든 인간은 아까 말한 그러한 심리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D는 안 그럴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얘가 나쁜 짓거리를 하려 하더라도 나는 A랑도 싸워 이겨야 되고 C랑도 싸워 이겨야 되고 D랑도 싸워야 되고 E, F, G 뭔 말인지 아니? 이런 느낌으로써 협력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됐어? 자, 반대로 가볼게. 아까는 B라는 애가 나쁜 짓거리를 했으니까 A라는 애가 얘를 처벌하고 싶겠지. 자, 근데 이번에는 요 A라는 애가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쳐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번엔 B가 뭐 할 거야? 얘를 도덕적으로 처벌하고 싶겠지? 그러면 또 얘도 얘를 도덕적으로 처벌하고 싶을 거고 얘도 얘를 또 도덕적으로 처벌하고 싶을 거라고. 나라는 사람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심리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이런 심리적 요인을 다 갖고 있잖아.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일종의 야, 너 까딱 잘못하면 우리한테 혼날 수 있어라는 인식을 서로가 주고 있다라는 느낌에서의 협력적 사회를 유지시켜준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안 나와 있어. 이 글에서 이게 왜 말하는지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EBS 해설지를 봐도 그렇고 뭔 소린지를 몰라서 GPT도 돌려보고 제미나이도 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이 따로 안 나와. 아마도 내 느낌엔 뒤에는 뭔가가 있었을 건데 잘라먹지 않을까 싶은데 느낌은 그런가. 쉽게 말하면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러다 보니 그냥 협력적 사회를 유지시켜준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유추는 해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자, 도덕적 분노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 요인이 뭐였다고? 하물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새끼는 꼭 때려 죽인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너 까딱 잘못해갖고 남 처벌하려고 하다가 너도 망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한다고. 왜 하느냐? 근데 이거를 왜 쌩깔 수가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지문을 공부하실 때 요 제일 마지막 이거 협력적 사회를 유지시켜준다라는 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이 공부하실 때. 이건 도연이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겠어? 필요한 거 체크하세요. 근데 과학이 밝혀낸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 과학이라는 게 뭔가를 밝혀냈다라는 건 도대체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는 우리는 불나방처럼 뛰어드느냐. 과학적으로 밝혀봤더니 우리의 이런 불나방 같은 심리적 요인, 도덕적으로 잘못된 애를 보면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저 새끼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를 이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더라라는 거지. 단순히 이 글이 이거랑 이 얘기만 하려고 했다면 굳이 나는 이 문장은 없었어도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건 아마 원문에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 왜 이거를 협력적 사회를 유지한다라고 줬는지는 아마 원문에는 줬을 건데 뭐 지금 어쨌든 여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쨌든 글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내용을 갖고 조금 유추는 해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뭐 너도 한번 고민해봐. 서준이도 고민해보고 도연이도 고민해보고 왜 여기서 협력적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감정 요인과 이러한 forgetting이라는 게 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가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를 하나 보시면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forgetting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잊고 산다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망각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나오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데 oblivious란 단어야. 이게 망각의라고 하는. 그래서 가끔 나오거든. 근데 쟤는 나오더라도 사실은 주어진 단어로 줘야 되는 애라 학교에서 그냥 내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도덕적 분노가 가지는 심리적 요인, 내가 망하더라도 너는 꼭 혼을 내주리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이러려고 하느냐? 이래야만 협력적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추론해 본 거고.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네도 시험이 4월 마지막 주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1, 2, 3, 4, 5. 아니다. 이 중간에 또 빠지는 애들 있지 않니? 없어? 이 중간 과중에 여기 중간에 또 그것도 빠질 수도 있는데 니네 뭐 분위기 신경 추론이랑 이런 거 시험 범위가 아직 나온 건 아니야? 그거 한번 잠깐만 봐봐봐. 도연이도 영상 끊지 말고 봐야 돼. 뭐 얘기할 게 좀 있어서. 그냥 우선 얘기해봐봐. 보내주는 건 나중에 하고. 몇 강이야? 3, 4, 5, 6, 7, 11이지 않을까, 그럼? 3, 4, 5, 6, 7, 11? 자, 봐봐. 자,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 날. 이제 요렇게 6번이 남아 있는 거야. 도현이도 잘 들어. 그러니까 문자로 다시 줄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올 때 3단원 공부를 좀 해와. 3단원 공부. 이제 그 서준이 통해서 너도 변형 문제를 받았을 건데 3단원 거 문제 뭐 다른 거 더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는데 우선은 무조건 3단원까지는 풀란 얘기고. 자, 그 다음 잘 들어. 얘를 공부를 해 오면 아까 중간에 잠깐 뭘 좀 설명하느라 니네 이 3단원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좀 준비해야 될 애들을 선생님이 토요일날 수업 자료로 가지고 올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3단원을 공부를 해 오시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거리 체크하고 오늘 준 거 변형 문제에서 3단원 관련된 거 문제 풀어보면서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3단원에 대해서 서술형 대비 뭐 예를 들면 문법 고쳐 쓰기든 영작문 완성이든 그런 걸 좀 준비해 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남은 6번 동안 3강, 4강, 5강, 6강, 7강, 11강을 수업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셔? 응. 3월 모의고사는 3월 변형 줄게. 아 그거 그냥 응. 혼자서 아니야. 니네 3월 모의고사도 시험에 나온대.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 주는 이번 토요일 날은 3강, 4강을 준비해 오세요. 3강, 4강을 공부해 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5, 6, 그 다음에 7, 11, 그리고 나머지 3번을 모의고사 걸 하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업 때 오시면 뭐 3월 모의고사는 어쨌든 간에 좀 주요 지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보다는 니네 하여튼 이번에 서술형 나온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서술형 대비할 수 있게끔만 나는 수업 준비를 해올 거고 그걸 가지고 니네가 공부하고 모르겠는 거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서술형 대비하는 형태로 시험 마무리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라고. 됐습니까요? 됐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올 때 3월 모의고사 변형을 또 줄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로 되겠다. 하나씩 해보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이 언제야? 11일. 그럼 4월 11일 토요일까지 니네는 수특 3강하고 4강 공부해 오세요. 이거를 해 오시면 되고 나는 니네한테 3강, 4강 서술형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만들어 놓으면은 빨간색 하지 마. 될 것 같네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해 오시면 되는 거고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